안녕하세요. 메탄고 1학년 친구들, 과학탐구 실험 2학기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행평가 3가지 활동 중에서 첫 번째 실험은 산화환원 반응에 관련된 실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통합과학 교과서에 있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통합과학 교과서를 가지고 이번 시간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통합과학 교과서가 있으신 친구들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79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산화환원 반응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화학 반응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잠깐 예시가 나온 걸 보면은 종이의 색이 누렇게 변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사과가 처음에 깎을 때는 노란색이었는데 깎고 공기 중에 이제 계속 놔두게 되면 얘가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제 산소와 반응을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산화 반응 그리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예시로 산화구리와 탄소가루가 가열하여서 화학 반응하는 것을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이 예시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물리 변화와 그 다음에 화학 변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물리 변화는 물체의 상태,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상태는 변하지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물리 변화라 하고요. 화학 변화는 물질의 상태뿐만 아니라 물질의 성질도 바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했을 때 이 물이 얼거나 아니면은 이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끓어서 수증기가 되거나 하는 것은 물리 변화고요. 이 물을 이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와 산소로 이제 분해를 시키게 되면은 원래 물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수소의 성질 그리고 산소의 성질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산화환원 반응은 화학 변화에 속해요. 자, 그래서 이 화학 변화, 즉 물질의 성질까지 바뀌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산화구리는 구리가 Cu거든요. 그 다음에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으니까 CuO라고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요 화합물을 이제 산화구리라고 하는데요. 산화구리 분자 2개와 그 다음에 탄소 원자 하나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옆에도 이제 화학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 화학식 이제 다루는 것들은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구리가 2개가 나오게 되고요. 2개의 구리 원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라는 이제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그 화합물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제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런 화합물일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CuO 요거는 산화구리, 그 다음에 탄소와 반응하니까 이제 구리와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리의 재련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구리라는 녀석이 원래는 산화구리라는 형태로 이제 땅속에서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순수한 구리를 얻고 싶을 때 탄소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가열을 시키면 이제 우리는 순수한 구리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구리의 재련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구리의 재련 과정은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리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가 있습니다. 이 반응에 참여한 녀석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구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구리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녀석이 탄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똑같이 구리도 있고 탄소도 있는데 달라진 건 뭐냐면 요 산소가 어디에 결합되어 있냐가 달라요. 지금 반응 전 물질에서는 산소는 구리와 결합을 해서 산화 구리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반응 후에는 구리는 산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반응을 하면서 산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우리는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를 볼게요. 탄소는 처음에는 산소와 결합하고 있지 않다가 반응이 끝난 다음에 산소와 결합을 해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탄소는 산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탄소는 산소를 얻었다. 이렇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얻어서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리의 재련 과정이라는 화학식에서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듯이 교과서에서도 설명을 하듯이 탄소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 반응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산소와 결합되어 있다가 산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볼게요. 이와 같이 화학 반응에서 산소를 얻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 산소를 잃는 것을 환원이라고 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기 위해서는 산소를 잃는 물질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이 두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인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산소를 얻었다는 얘기는 그 산소를 줄 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산화가 됐네? 그럼 누군가가 환원이 됐겠구나. 그럼 누가 환원이 됐을까를 여러분이 이제 화학식을 보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리의 재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산화 환원 반응의 예시가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산화 환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산화 환원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산화 반응은 산소를 얻는 반응이고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과연 산소를 얻고 잃는 것만이 산화 환원 반응일까? 산소가 없이도 산화 반응이나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른 관점에서 볼 건데 이번에는 산소를 얻고 잃는 관점이 아니라 전자의 관점에서 볼 거예요. 전자의 관점에서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것으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살펴볼 거냐면은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우리는 연소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꽃을 내는 거, 그쵸? 타오르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연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소 반응의 3대 조건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연소 반응을 하려면은 일단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고요. 연소할 물질,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은 불이 나는 연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타오르는 물질과 산소가 반응하기 때문에 이 연소 반응은 대표적인 산화 반응의 예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소하고 물질이 결합했으니까 이 물질은 산소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이 물질은 산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산화, 환원은 세트라고 했는데 산소를 얻은 물질은 있지만 산소를 잃은 물질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세트로 일어난다는 말이 여기에서는 성립이 안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자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연소 반응을 이제 전자의 관점으로 해서 환원 반응도 같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화학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마그네슘, 두 개의 마그네슘 원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을 하는 연소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때 생성물은 두 개의 MgO,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Mg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O2는 산소, 그 다음에 MgO는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반응하는 물질들을 살펴봅시다. 먼저는 우리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산화되는 마그네슘이죠. 그 마그네슘은 반응 전과 후에 이제 산소를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산소하고 결합하고 있던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원되는 물질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면 이 산화된 물질의 전자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Mg와 O,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할 때는 어떤 결합을 하냐? 공유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결합하는 형식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Mg,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산소가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2번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12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입니다. 그러면은 전자를 8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그네슘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그 원자의 껍질을 다 꽉꽉 채웠을 때 안정한 상태를 띠게 되는데 그 전자의 껍질을 꽉 채울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딱 10개예요. 10개가 되면은 마그네슘도 안정적이어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산소도 안정적이어서 행복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그네슘과 산소가 둘 다 전자의 개수를 10개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마그네슘이 산소에게 전자를 2개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그네슘은 원래 전자가 2개가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Mg 플러스 2라는 이가의 양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이제 전자를 2개를 얻었으니까 O2, E-라는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하는. 선생님이 이거를 잘못 적었네요. 미안해요. 공유 결합이 아니라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이 서로 전기적인 인력으로 붙어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산화 마그네슘의 결합 원리예요.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은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해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요때 전자를 얻고 잃은 것을 보면은, 자,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음. 그 다음에 산소는 전자를 얻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산소를 얻고 잃는 산소를 얻었다, 잃었다를 산화환원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산소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산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전자를 잃은 마그네슘은 산화가 된 거고, 그러면은 어디선가 환원이 일어났어야 됐겠죠? 그러니까 전자를 얻는 산소를 우리는 환원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산화 환원 반응의 최종적인 정리. 산화 반응은 산소와 결합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잃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화 환원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 산화 환원 반응을 전자의 이동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반응도 산화 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아예 산소가 없는, 아까 전에 연소 반응은 그래도 산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면 아예 산소가 없는 그런 반응도 이제 산화 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간단하게 교과서에 있는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쭉 읽어봅시다.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주를 넣어두면 은이 석출되면서 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이거는 구리가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이 되어서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 은으로 석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자의 이동이 생겼죠? 그래서 은이온은 원래는 은이온이었던 그 플러스 이온이 전자를 얻음으로써 은이라는 이렇게 원소로 이제 석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환원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의 경우를 봤을 때는 구리는 처음에는 그냥 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구리였는데 은한테 전자를 빼앗겨 버렸죠. 전자를 잃어서 구리 이온이 돼서 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이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선생님이 정리해 주었던 그 산화 환원 반응의 이제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각각의 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만 들어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반응이죠. 여기에 이제 빛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이때 이 이산화탄소는 이제 포도당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들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반응은 우리가 그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반응이에요. 이 반응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세포 내의 소기관에서 일어나는데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산소를 얻게 되는 거니까 이 포도당은 산화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산소는 반대로 환원 반응이 되어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하나 잃어버렸죠. 그래서 물이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연소 반응인데 연소 반응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쓴다. 그러면은 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이 산소와 결합을 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로 변화를 하고요. 반대로 산소는 이제 메테인과 결합을 하면서 산소를 잃어버리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물이 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화 환원 반응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조사하고 화학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 산화 환원 반응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용액 색깔이 바뀌는 그 신호등 용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험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험으로 만나도록